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청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유성룡과 바보삼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이니까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백은수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의미를 붙여서 올렸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풍수 연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성룡과 바보삼촌 이야기. 조선 선조 임금 때 유성룡 집안에 바보삼촌이 있었다. 그는 행동은 바보짓이다. 즉 콩과 쌀도 구별 못하고 이상한 행동으로 모두가 그를 바보삼촌으로 부르고 무시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바보삼촌은 조카인 유성룡 대감에게 바둑을 두자고 전가를 보냈다. 유성룡은 속으로 삼촌이 콩과 쌀도 구별 못하는데 무슨 바둑을 두자고 할까? 장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직접 바보삼촌을 만나보니 실제로 바둑판을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바보삼촌이 어떻게 바둑을 알고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바둑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둑을 둔 결과는 바보삼촌이 모든 집을 거의 다 싹쓸이하고 유성룡은 한 집만 살아남은 꼴이 되었던 것이다. 유성룡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는데 바보삼촌이 등신아 장차 조선에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너가 진 바둑판처럼 된다. 이제 알겠냐? 이에 놀란 유성룡이 삼촌은 왜 지금까지 콩도 쌀도 구별 못하는 바보 행동을 하고 살아왔느냐고 물으니 그가 내가 바보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너가 출세를 하였겠냐?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집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랬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일 저녁에 스님 차림을 한 사람이 대감을 찾아갈 텐데 그때 지체치 말고 내 앞에 데리고 오라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 바보삼촌이 말한 대로 낯선 스님이 유성룡 대감집에 찾아와서 자신은 금강산 가는 과객으로 대감집에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즉시 삼촌이 시킨 대로 그 스님의 차림의 과객을 바보삼촌 집에 데리고 가게 되었다. 그때 바보삼촌은 그 스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하인들에게 그 스님을 즉시 포박하라며 호령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의 차림 남자를 추궁하였더니 스님을 가장한 일본이 보낸 자객이었다. 그는 일본이 얼마 후에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도 실토하여 바보삼촌의 말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객은 일본이 조선을 치기 전에 먼저 유성룡 대감을 죽이려다가 바보삼촌의 출중한 예지력으로 붙잡혔고 조카인 유성룡 대감은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로 유성룡 대감은 바보삼촌이 큰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바보삼촌은 이 사실을 일체 함고토록 당부하고 다시 바보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는 자취가 미연해졌다는 것이다. 유성룡은 바보삼촌으로 인해 사전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게 되었다. 그때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권율 장군, 사명대사가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위기 조선을 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자, 그런데 이 바보삼촌 같은 영웅이 지금 위기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국가와 국민들을 구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은 내심 바라고 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어느 방법이라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자연의 위력을 활용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보 삼촌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보 삼촌이 바보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함, 뭔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처해서 나라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바보 삼촌 같은 영웅이 지금 그 위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기를 국가와 국민들이 내심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풍수를 연구하면서 항상 말을 했지만 나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되니까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거,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도 자연을 잘못 역행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사가 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청계천 개복됐으면 나라가 망한 거 다시 덮어져 있으면 나라가 흥한다 라는 결론을 제가 수백 번 내렸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이것을 해야 우리나라가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이게 바로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이미 수백 차례 이것을 알리고 있는데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혜라든가 총명함이라든가 그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라를 구할 수 있듯이 풍수라는 것이 미래 예측학 아닙니까?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풍수를 보면. 그래서 제가 나라를 망한다. 그래서 나라 살려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내심 이 바보 삼촌 같은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나라 구할 방법은 없다니까요. 나타나 있는 것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국민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답하겠죠. 저는 아주 답답합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쓴 글인데요, 상당히 잘 쓰셨어요. 배원수 씨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조건 평야 교류, 일변도의 관계 개선 추진은 자칫 함정에 빠질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남북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맞는 얘기죠. 제가 이제 중요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나라가 위험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바보 삼촌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였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찬찬히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별을 해야 되고, 이거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우리 모두는 냉정한 자세로 현 시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무조건 평화와 통일이면 좋다고 앞뒤 안 가리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1973년 월남이 폐망할 때 언론 방송과 국민들이 평화를 부르짖다가 미국과 공산 월맹 간의 평화협정에 체결된 후 얼마 안 있어서 공산 월맹이 자유 월남을 침공하여 월남은 바로 공산화되었다. 그렇잖아요. 그 이후 자유 월남과 자유 월남의 국민은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과거의 우리와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 모두 특히 기성세대들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기성세대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의 밝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넘겨줄 큰 책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아름다운 이 강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겪지 않았는가. 어쨌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미 바보 삼순 영웅은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유해보면 이게 지금 저를 말한 겁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뭐라고 또 쓰셨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전혀 새로운 정치 문화를 꼭 꿈꿔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과 신중한 선택, 지혜로운 행동이야말로 국가와 우리 국민 모두 살리는 최선의 기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이분이 아주 말씀, 또 교만적인 마음, 무사한이란 마음과 매사를 선입견과 부정적인 마음을 버린다면 더욱 쉽게 우리의 영웅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을 저는 이제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35년간 자연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연 위력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라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겉으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구전과 유튜브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알려져 반드시 크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뭐라고 쓰셨냐면요, 사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영웅의 출현을 달갑지 않게 여기며 끊임없이 그의 인격을 폄하하고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미친 사람, 또라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등등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세워 세상에 두각을 못 나타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결코 하늘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영웅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바보 삼순 영웅의 출현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제가 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연구가 개발돼서 세계 평화가 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시대로부터 세계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이미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만국활계 남조선입니다. 지상선국 조선화라고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예정, 경암유록과 원어결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불교의 미륵 예언 등에서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다 나타나 있었던 것은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 전남 영암 월출산에 갑자기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구할 바보 삼촌 영웅의 얼굴이라는 도인 무명선사의 이야기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 말도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데요. 도선국사가 전남 영암 출생입니다. 영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월출산에 바위가 얼굴로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9월 1일 날
영암군 그 구림마을, 도선국사가 탄생한 마을입니다. 구림마을에서 제가 이 도선풍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암군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데 우연히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도선국사 태어난 출생지인 그 구림마을에서 도선풍수 이야기를, 도선풍수 연구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뭔가 도선국사가 이미 생전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강의할 내용은 아주 특별한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도선 풍수가 세계화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월출산 바위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났겠습니까? 이것도 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언서에서 말하기를 바보삼춘 영웅의 출현은 한반도에서 오며 그 자는 하늘에서 내려보낸 사람, 즉 화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보냈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봤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하늘에서 내려보냈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어요. 민심이 천심. 하늘은 국민이에요. 국민이 바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계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연 이치적으로 국민이 하늘인 바 하늘이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헤이니 시대란 인터넷 시대를 말하고 헤이는 하늘의 천령 우주 창조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헤이는 창조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뭐라 그랬습니까? 풍수는 기를 활용하라는 거라 그랬어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풍수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령 우주 창조 에너지다 라는 것은 바로 자연의 에너지를 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하늘의 권능으로 세계 인류를 심판하며 세계를 진정한 낙원의 세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당연하죠. 자연의 위력을 활용해서 전 세계인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웅은 이렇게 이 시대의 선지자여 선각자여 선구자입니다. 그는 동서양을 통틀어 모든 예언서에서 지목하고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이 점차 널리 알려지고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바보삼촌 영웅과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회나 국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참 행복의 꿈과 좋은 세상이 오는 그날을 위해 힘차게 나갑시다.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떤 다른 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저에 맞춰서가 아니고 이 예언은 모든 것이 다 이 자연의 이치에서 있다라고 말을 해봤을 때에 자연을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나라 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바 있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심사숙고 좀 하시라고 이런 유성룡과 바보삼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